하늘과 바다 사이 폭풍이 몰아치는 그 섬 한가운데에서 지금 한국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 동해의 한복판 울릉도. 수십 년 동안 바람과 파도에 막혀 고립된 이 섬에 드디어 하늘길이 열린다. 이름하여 울릉공항. 지금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기술력의 집약체라 불리는 초대형 공사가 숨가쁘게 진행 중이다. 지난 2020년 첫 삽을 뜬 이후 5년, 그리고 현재 2025년 10월, 울릉공항의 공정률은 이미 70%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밝힌 공식 수치다. 건설 현장은 쉼없이 돌아가고 포스코 건설이 주도하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폭풍과 싸우며 하루하루 진전을 만들어내고 있다. 바다 위를 깎고 산을 메워 활주로를 세우는 일, 그야말로 인간이 자연을 상대로 벌이는 최전선의 전투다. 울릉공항은 단순한 지역공항이 아니다. 폭풍 경로에 위치한 울릉도의 특성상 설계 단계부터 세계적 수준의 내풍 기술이 요구됐다. 활주로는 해안 절벽과 바다 사이에 길이 약 1.2km로 조성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은 해상 매립 구조물 위에 세워지고 있다. 이는 한국 공항 역사상 전례 없는 도전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울릉도 주민들은 육지로 나가기 위해 배에 의존해야 했다. 그러나 파도가 높으면 며칠씩 발이 묶이는 일은 흔했다. 응급 환자나 학생, 관광객 모두가 날씨에 갇힌 섬의 현실을 견뎌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나가고 있다. 활주로 콘크리트는 이미 대부분의 골조를 드러냈고 공항 터미널의 외형도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남은 것은 마감과 장비 설치, 그리고 활주로 검증이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까지 주목받는가? 그것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진 섬 항공기술력의 시험장이기 때문이다. 바다 위에서 뜨고 내리는 활주로, 태풍에도 견디는 내풍 공법, 염분을 이겨내는 특수 콘크리트,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적용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울릉공항의 완공은 단순히 비행기가 오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의 섬 개발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수천 명의 기술자와 노동자들이 있다. 오늘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울릉공항 공사가 시작되기 전 수많은 전문가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정말 울릉도에 공항을 지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울릉도는 한국에서 가장 험한 지형과 바람을 가진 섬 중 하나다. 바다는 깊고 해안선은 가파르며 지진 활동까지 잦다. 태풍이 몰아칠 때면 초속 40m의 강풍이 일상이 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 활주로를 놓는다는 것은 마치 파도 위에 길을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포스코 건설과 국토교통부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공항이라는 별명을 감수하며 도전에 나섰다. 먼저 지반을 다지는 과정부터 남달랐다. 울릉도는 대부분이 화산암 지형이라 암석이 단단하지만 표면은 풍화가 심하다. 이 때문에 단순히 흙을 메우는 것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었다. 엔지니어들은 안반을 절단하고 거대한 철제 앵커를 해안 절벽에 박아 구조 전체를 고정시켰다. 바다 쪽으로 확장되는 활주로 구간은 콘크리트 블록 이 만여 개가 맞물려 하나의 거대한 인공섬처럼 형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 중 하나가 해상 매립 부력 제어 시스템이다. 일반적인 매립 공사는 바닥을 메우는 방식이지만 울릉도의 경우 해저 깊이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탓에 전통적인 공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대신 부력을 계산해 블록 하나하나의 무게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해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 기술은 포스코 건설이 독자 개발한 방식으로 일본의 오키나와 공항 확장보다 높은 안정성을 입증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람이었다. 울릉도의 평균 풍속은 내륙보다 2배 이상 강하다. 활주로는 전국 정남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태풍이 오는 시기에는 횡풍이 자주 불기 때문에 단순히 방향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풍 콘크리트 구조체가 적용됐다. 활주로와 터미널, 관제탑 모두 공기 흐름을 분산시키는 곡선형 구조를 채택했고 건물 외벽에는 바람을 가르는 통풍 채널이 설치됐다. 덕분에 순간 돌풍에도 하중이 분산되어 구조물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염분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었다. 바다 바로 옆에 위치한 공항은 염분 침투로 인한 철근 부식이 가장 큰 적이다. 이 때문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특수 소재가 섞인 내염성 콘크리트로 포항제철소의 내식 기술이 그대로 적용됐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를 해상 내구성 100년 프로젝트라고 부른다. 실제로 실험 결과 울릉공항 활주로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염분 침투 속도가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형의 제약도 만만치 않았다. 울릉도는 평지가 거의 없어 활주로를 놓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산을 깎아내야 했다. 공항 부지는 사동리 절벽 일대에 조성되었는데 그곳의 안반을 절단하는 데만 1년 반이 걸렸다. 절벽의 절단면은
최대 70m에 달하고 그 위로 터널형 배수 구조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해서 빗물과 낙석이 활주로로 흘러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설계 초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지목됐지만 한국기술진은 이를 정교한 수치 해석으로 해결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는 장이기도 했다. 한국토목기술연구원 KICT는 울릉공항 현장을 극한 환경 토목 실증지구로 지정했다. 연구진은 바람, 파도, 염분, 지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향후 독도나 제주 해상 기반 시설 개발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즉, 울릉공항은 미래 한국 해양공학의 교과서가 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도전에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했다. 태풍이 몰아칠 때마다 장비는 멈춰야 했고 자재 수송선은 항로를 잃었다. 겨울이면 눈보라에 시야가 가려 중장비가 움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 작업자들은 철제 구조물 위에서 체인을 메고 매일같이 바람과 싸웠다. 누군가는 말했다. 이곳에서는 사람의 의지가 기술이다. 그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현장이 바로 울릉공항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옥 같은 환경을 뚫고 70%의 공정률을 만들어낸 결과는 한국의 자존심으로 기록되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위치, 이런 조건에서 공항을 완성한 사례는 없다. 이것이 바로 울릉공항이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라 기술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유다. 울릉공항의 진짜 핵심은 단순한 건설 속도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기술력이다. 바다 위에 활주로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콘크리트를 쌓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바람, 파도, 지진, 염분이라는 네 가지 적과 동시에 싸우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한국은 기술로 승부를 걸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부유식 활주로, 하중 분산 시스템이다. 활주로 하부는 단단한 지반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해상 매립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구조물은 거대한 철제 상자 형태로 제작되며 내부는 공기압과 물의 비율을 조절해 일정한 부력을 유지한다. 이를 통해 활주로 전체가 파도의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하도록 설계됐다. 즉, 활주로가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흔들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일본 간사이 공항의 매립 공법보다 진화된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활주로 위를 덮는 콘크리트 역시 평범하지 않다. 3700도 내열 복합 콘크리트라 불리는 이 소재는 포항제철의 제강노천에서 개발된 고내열 합성재를 기반으로 한다. 열에 강하고 염분에도 견디며 미세균열이 생겨도 스스로 복원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바다 위에서 비행기가 착륙할 때 생기는 충격과 마찰열을 동시에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기술진은 이 재료를 사용하여 활주로의 수명을 최소 100년으로 설계했다. 또한 활주로 하부에는 3중 앵커 고정 시스템이 설치됐다. 이는 해저에 매립된 콘크리트 블록과 연결된 고장력 강철 케이블을 3단계로 분리해 구조물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만약 태풍이 와서 첫 번째 앵커가 끊겨도 두 번째, 세 번째 시스템이 하중을 분산시켜 전체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이 기술은 한국형 해상풍력발전기 고정기술에서 발전된 것으로 울릉공항이 해양기술의 융합 현장임을 보여준다. 공항 터미널 또한 첨단 기술의 집합체다. 건물 전체가 스마트 빌딩 통합 제어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온도, 습도, 조도, 풍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내부 공기 순환과 에너지 사용을 자동 조정한다. 태풍이 접근할 경우 유리 패널이 자동으로 잠기며 비상전원이 작동하고 관제탑과 연결된 중앙통제실은 모든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인천국제공항보다도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한국의 공항 설계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섰음을 증명한다. 울릉공항에는 또 하나의 비밀병기가 있다. 바로 풍향 자동 보정 활주로 센서다. 이는 활주로 양 끝단에 설치된 초정밀 센서로 실시간 바람 방향과 세기를 측정해 착륙 항로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이 센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 시스템이 공동 개발했으며 인공위성과 연동되어 비행기의 자동 접근 경로를 계산한다. 덕분에 조종사는 기존보다 30% 더 높은 정확도로 착륙할 수 있으며 악천 후 시에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보완할 수 있다. 이는 울릉도처럼 기상이 급변하는 지역에 최적화된 기술이다. 또한 활주로 주변에는 스마트 드레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일반 공항에서는 빗물이 모이면 활주로가 미끄러워져 사고 위험이 커지지만 울릉공항은 활주로 내부의 미세한 미끄럼 방지 홈과 자동 배수관을 결합했다. 비가 내리면 수분 센서가 이를 감지해 즉시 펌프를 작동시켜 빗물을 외곽 배수구로 흘려보낸다. 실제 실험 결과 활주로 표면의 수막은 평균 15초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이 밖에도 전력 공급망 역시 독립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울릉도는 육지와 직접 연결된 송전선이 없어 공항에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태양광 패널과 디젤 발전기가 병렬로 연결되어 외부 전력 차단 시에도 최소 72시간 동안 자체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공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지역의 생명선이 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모든 기술적 진보 뒤에는 국산화라는 키워드가 자리한다. 사용된 콘크리트, 강철, 센서, 전력 시스템 모두 한국에서 자체 생산된 자재와 기술이다. 외국 기업의 설계 지원 없이 독자 개발된 항공 인프라 기술이라는 점에서 울릉공항 은기술 독립의 상징이 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 CNN과 일본 NHK는 이 공사를 한국 기술력의 실질적 증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CNN은 한국이 해양 항공 인프라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다. 고 보도해 일본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지금 울릉도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기록이 세워지고 있다. 거센 파도를 뒤로하고 해안 절벽 위에 활주로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한국은 단순히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새기고 있는 것이다. 기술은 곧 의지다. 그리고 울릉공항은 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세상에 증명하는 현장이다. 2025년 10월 울릉공항 건설 현장은 숨을 고를 틈조차 없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정률은 70.3%,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바다 위 활주로가 이제 현실로 눈앞에 다가왔다. 콘크리트 활주로의 주 골조는 이미 완성되었고 항공기 유도등 설치와 활주로, 도색 작업이 병행되고 있다. 활주로 양측의 배수 시스템, 방파제, 항공 관제탑 구조물까지 이미 완공되었다. 활주로 본체는 전체 길이 1.2km, 폭 45m 규모로 70% 이상 구간에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됐다. 특히 활주로 중심부는 비행기 착륙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복합 구조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 2층은 진동 흡수용 폴리머, 3층은 미세균열을 자동 복원하는 자기치유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다. 덕분에 활주로가 지진이나 태풍에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공항 터미널 역시 외형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총면적 900제곱미터 규모의 터미널은 2층 구조로 출발층과 도착층이 분리되어 있다. 1층에는 수화물 수취대와 보안 검색대, 2층에는 탑승 대기실과 관제실이 배치됐다. 특히 울릉도 특유의 자연경관을 반영하기 위해 유리 외벽은 곡선형으로 설계되었으며 내부에는 지역 화산암을 활용한 인테리어가 적용됐다. 태양광 채광 시스템 덕분에 낮 시간대 조명 사용률은 기존 공항 대비 30% 이상 절감된다. 현재 가장 큰 진전은 활주로 북단의 해상 매립 구간이다. 전체 길이 400m 중 300m 구간이 완전히 채워졌으며 나머지 100m 구간은 파도 반사 제어벽 시공 중이다. 이 제어벽은 파도의 반사파를 흡수해 구조물의 진동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완공 후에는 파고 5m의 거센 파도에도 흔들림이 3cm 이내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시험 결과 올해 8월 태풍 카눈이 지나갔을 때도 구조물에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 관제탑은 이미 완공되어 현재 내부 장비 설치가 진행 중이다. 이 관제탑은 높이 30m로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축소 적용한 자동 관제 장치가 탑재된다. 울릉공항은 소형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첨단 레이더 감시 장비와 위성통신을 동시에 운용한다. 이를 통해 울릉도 상공의 항적 정보를 육지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관제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본부의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결되어 비상상황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활주로와 연결되는 유도로 주기장 공사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총 3대의 중형 항공기가 동시에 주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연료 공급 라인과 소방 설비가 병행 설치 중이다. 주기장 바닥에는 열선 융빙 시스템이 탑재되어 겨울철 결빙을 자동으로 녹인다. 이는 울릉도의 눈 많은 기후를 고려한 필수 안전장치로 영하 10도에서도 10분 내 표면 결빙이 제거된다. 현재 남은 30% 공정은 주로 내부 마감, 항행 안전시설, 전력 및 통신 네트워크 구축이다. 활주로 끝단의 항공등화 설치, 터미널 내부 마감, 보안 검색 장비 설치, 소방 시스템 점검 등이 진행 중이며 2026년 상반기 시험 운항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시험 비행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정식 개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률 70%라는 수치 뒤에는 수많은 노력과 실패가 있었다. 지난 2022년에는 예상치 못한 태풍으로 인해 해상 구조물 일부가 유실되어 공사가 3개월 지연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보강 설계를 통해 안정성을 높였고 지금은 그 경험이 오히려 기술적 자산이 되었다. 또한 자재 수송이 어려워 일주일에 한 번만 배가 들어올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해상 운송 전용 부두를 새로 건설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지금의 울릉공항 현장은 일종의 움직이는 실험실이다. 매일 아침 7시 500명이 넘는 기술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인공지능 기반의 공정관리 시스템이 모든 장비의 위치와 작업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드론이 상공에서 촬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와 시공간 오차를 자동으로 계산해 수정한다. 이 덕분에 공정 효율은 기존 해상공사보다 35% 향상됐다. 즉, 울릉공항은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라 디지털 혁신이 적용된 스마트 공항 프로젝트다. 공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울릉공항은 공학이 아니라 신념의 산물이다. 폭풍 속에서도 불이 꺼지지 않는 야간 작업 등 해안 절벽 위에 서 있는 크레인의 실루엣은 이제 한국 기술의 상징이 되었다. 공정률 70%.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인간의 의지와 기술, 그리고 바다를 정복한 하나의 결과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교통망이다. 지금까지 울릉도는 사실상 배에 의존하는 섬이었다. 포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배편은 하루 한두 차례뿐이고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운항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공항이 개항하면 서울 김포에서 울릉도까지 비행기로 단 50분, 기존의 3시간, 30분짜리 뱃길이 한순간에 하늘길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교통의 혁명이 아니라 울릉도의 시간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다. 교통이 바뀌면 경제가 움직인다. 국토교통부의 분석에 따르면 울릉공항 개항 이후 관광객 수는 현재 연간 40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업, 음식업, 운송업, 기념품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며 울릉군 지역 경제 규모는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울릉도의 명물인 독도관광이 하늘길로 연결되면서 울릉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하지만 울릉공항의 의미는 경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곳은 한국 동해안보의 최전선이다. 울릉도는 독도에서 불과 87km 떨어져 있으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제도보다 훨씬 가까운 위치다. 그동안 한국군은 악천후로 인해 울릉도 상공의 항공 감시가 제한될 때가 많았다. 그러나 공항이 완공되면 해군, 공군의 합동작전 지원이 가능해진다. 경항공기와 수송기, 해상초계기 등이 신속히 이륙할 수 있는 기지가 생기는 셈이다. 군사적 관점에서 울릉공항은 명백히 전략 거점 공항이다. 특히 해상 감시 체계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공항이 완공되면 한국형 초계기 P3, 해상 정찰 드론 리피어 등이 울릉도를 중심으로 작전 반경을 확장할 수 있다. 이는 독도 주변 해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일본의 항공식별구역, AIDZ, 침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즉, 울릉공항은 단순한 민간공항이 아니라 영공수호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전략적 가치 때문에 울릉공항은 이미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 일부 언론은 한국이 독도 방어용 비행장을 완성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중국 군사 전문지는 한국의 동해 안보망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CNN은 이를 한국판 오키나와 프로젝트라고 부르며 해양 영토를 중심으로 한 안보 전략의 전환점으로 분석했다. 이런 외신 반응은 울릉공항이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한반도 동부 해역의 새로운 힘의 균형을 상징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울릉공항은 재난대응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헬기로 후송해야 했지만 악천 후에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항이 개항하면 응급 이송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울릉군은 이를 위해응급 후송 전용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울릉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생명공항이 된다. 관광적 효과 역시 압도적이다. 울릉도는 이미청정 자연의 보고로 불린다. 거대한 해안 절벽, 화산 지형, 천연동굴, 코발트빛 바다. 그러나 접근성 문제로 많은 이들이 쉽게 방문하지 못했다. 이제 하늘길이 열리면 울릉도는 새로운 국제관광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제주도와는 다른 차별화된 관광 모델, 즉 자연 플러스 안보 관광이라는 새로운 콘셉트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독도, 탐방, 울릉, 해안 트레킹, 해양 생태 체험 등이 결합되어 울릉도는 대한민국의 숨은 보석으로 재조명될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울릉공항은 지속 가능성을 고려했다. 활주로 주변에는 친환경 방음벽과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공항 전력의 30%를 자급하며 터미널 내부에는 빗물 재활용 설비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울릉공항을 탄소 중립 시범공항으로 지정하고 모든 장비에 친환경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이 단순히 공항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듯 울릉공항은
경제, 안보, 생명, 환경, 그리고 영토 주권이라는 5축이 교차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다. 그리고 이 5축이 맞물릴 때 울릉도는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동쪽 하늘을 지키는 상징이며 기술과 의지가 결합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관문이다. 한국은 지금 울릉공항을 통해 세계에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지에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의 기술은 바다 위에서도 날아오를